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정수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2,550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는 2,450선 이렇게 밴드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오늘 한 차례 훅 밀렸습니다. 그리고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은 약간은 좀 보유자 입장에서는 듣기 조금은 좀 얄밉기도 할 수 있는데 더 밀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장 운영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관점이 동일해가지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장을 대비한 사람들하고 아닌 사람들하고는 또 체감이 많이 다를 거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듯이 전략이 적중하더라도 당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은 좀 곡해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적중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또 잘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앵커님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또 시청자분들 또 관련해서 또 소통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제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또 시세 마실 수도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그냥 답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더 빠질까요? 제가 동전 던져가지고 점쟁이처럼 딱 맞추면 좋을 텐데요. 그게 단답형으로 저도 딱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이 더 하락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선은 종합주가지수 2,550이라는 이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을 한다면 우리는 2,450까지는 현금을 남겨놓고 또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걸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2,550이라는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은 하방 쪽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현명하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동안에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못 잡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테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기다렸던 분들께 만족스러운 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내에서도 1등주를 봐야 되고 방산 내에서도 1등주를 봐야 되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도 1등은 덜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아니고 좀 더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역량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돈의 흐름도 어느 정도 볼 줄 알고 그다음에 지수를 타는 주식들이 있고 지수를 타지 않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 밸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같은 구간 2,500이 깨지는 구간에서 저는 좀 몇 번 잡아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스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잡자마자 콱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같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이런 거를 딱 픽하기가 일반인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자신의 역량을 체크를 해야 된다. 나의 실력을 스스로 체크를 해서 이런 구간에 시장이 난이도가 좀 높아도 나는 얼마든지 좀 대응이 발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은 현금을 우리가 2,640이나 2,680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만들어 놨다가 오늘 같은 구간 매매하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좀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여기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건 되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워렌 버핏은 맛이 같다. 더 이상 이제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좀 큰 업적을 냈던 사람도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큰 업적을 냈던 사람도 이제 한물 갔다. 더 이상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비꼬기도 하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300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억도 없는 사람이 3억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람이 300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가분들은. 이걸 되게 반성해야 되는 거죠. 내가 30억도 없는데 300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식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길래 저런 구간에서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릴까? 하워드 막스나 켄 피셔나 우리가 드러그 앤 밀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한마디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그죠? 모니시 파우리시 이런 분들이 힌트 다 준단 말이에요. 시장에 대해서 금리와 관련된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감사하고 이 말 한마디라도. 근데 요래라 저래 평가한단 말이야. 30억이나 3억도 없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는 개인 투자가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배워야겠다라는 이 태도가 바뀌기 때문에 나의 이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좀 겸손해지는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2680이나 2630이나 이런 구간에 왔었을 때, 개인 투자가들은 불리하구나. 나는 모니시 퍼블리시가 아니지. 난 리우가 아니지. 난 워렌 버핏이 아니지. 이런 시장에 대해서 내가 종목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 난 부족해. 그럼 현금 비중 한 7, 80% 늘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데 애매해. 나는 좀 아직도 실력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한 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란 말. 그리고 나면은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조금 더 나올 때 기다려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현명한 거예요. 전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00 요 부근에서 저는 일부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반등은 다 같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바이오나 방산, 우주항공, 전력이나 조선주, 원전주, 건설기계, 그다음에 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섹터가 특정 섹터가 강하기보다는 특정 섹터 내에서 한두 마리만 올라가고 두세 마리는 빠지는 형태의 흐름이 전 나올 거다 봅니다. 왜냐하면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걸 픽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있으신 분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아마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쏠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기 때문에 빈익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부익부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내 돈을 되게 유리한 구간에서 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을 시켜줬냐면 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2,550을 뚫는지를 보는 거예요. 2,550을 돌파하는데 저기서 산업 1등주 하이닉스가 치고 가나? 삼성전자나 LG엔솔이나 현대차 자금 치고 가나? 삼바가 치고 가나? 얘네들이 안 치고 가고 그냥 다시 조선주나 전력주나 바이오 일부만 가네? 그러면 이건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드는지만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제가 10조, 9조, 8조 이게 거래대금이 줄어들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거래대금 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격 조율을 맞추는 구간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550과 2,450에 대한 기준도 여러분한테 미리 제시했잖아요. 이건 선행이지 않습니까? 미리! 중요한 건 미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지금 거래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미리 내다본 거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래대금이 이렇게 하나 들고 9조, 8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게 되면 2,450 정도 오게 되면 일반 초보자들이나 주식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분들도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현금을 별도로 떼어놓고 지금 내가 만약에 뭐 5천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만 하는 거예요. 바이오에서 일부, 전력주에서 낙폭이 심했던 일부, 조선주에서 일부, 방산우주항공에서 일부, 원전주에서 일부만. 그리고 반도체나 이런 애 다 1등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3천만 원은 저 2,450 왔을 때 되게 손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을 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이 방향성과 어떤 이 제한된 유동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스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증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이라든지 뭐 국내에서도 산업 1등주 위주로의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증시는 또 1등주 위주로 붕괴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면 미국 감사할 것 증시는 같습니다. 뭐 IT면은 엔비디아 그리고 또 테슬라를 이제는 2차전지로 봐야 될지는 약간은 물음표가 달리지만 테슬라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또 지수를 그런 종목군들이 끌어내리잖아요. 그렇다면은 미국 증시를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그 전문가님이 이야기하는 산업 1등주 위주로의 전략을 미증시에서도 접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미국 시장에서는 이 AI 키워드를 주문형으로 키웠던 거는 브로드컴이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돈의 확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AI 영역이 주문형으로 확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돈들이 유리기판이라는 테마를 만든 거거든, 우리나라 시장에.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저는 브로드컴의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정치적인 변수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심 갖지 말자요. 저는 테슬라에 관심 갖지 말고 일라잇 릴리나 존슨앤존슨, 에브비를 관심을 갖자. 바이오 쪽에서.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트럼프는 이 재정 정책, 이 감세안 있잖아요. 4.5조 달러에 대한 감세안과 관세 전쟁을 벌이어서 이걸 성공을 시키려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다운시켜야 돼요. 10년물을 금리를 다운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에 의해서 금리를 다운시키는 게 큰 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판단했었을 때는 바이오 빅파마 위주 쪽으로 저는 관심을 잡고 똑같은 조정이 나면 거기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개별 기업을 한다면 버크샤 해서웨이 같은 기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장기 성격이기 때문에 투자 성향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과 해외 시장의 1등주는 그 전 세계 어디에든 다 통해요. 왜 이게 통하냐면 이 주식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경매, 부동산, 사람 인간관계, 그다음에 우주의 섭리 이런 거 다 통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치의 관점, 자연의 섭리에 기반을 해서 저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도 다 통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해외 시장이 급락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면 두렵잖아요. 아, 됐고 그냥 2,450원 매수해요. 쉽죠? 됐고 2,450원 거기서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상황을 보면서 한 번 더 흔들릴지 말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2,500에서 반딱 찍고 올라왔는데 2,450을 안 찍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하기 때문에 2등, 3등을 하지 말고 딱 타켓 잡은 종목들만 몇몇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없죠, 앵커님.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여쭤볼 거 있어요. 아, 예. 예. 이야기 마무리 말씀하세요. 지내셔도 되는데. 아니요, 질문 받고 뭐 예. 내일 또 하죠, 뭐. 저 제약바이오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제약바이오 주도주가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요즘에 보니까 알테오젠이 약간은 조금은 40만 원을 한 번에 못 들고 주춤주춤하는데 코롱 쪽이 또 신고가 리스트에 오늘 코롱 생명과학도 그렇고 티슈진도 그렇고 올라와 있고요. 이 브리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종목도 요즘에 분위기 좋고 대화제약도 상한가에 이어 오늘도 급등. 제약바이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간략하게만 알려주세요. 우리가 ADC를 축으로 한 시장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이런 주식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화두가 됐었는데 요 트렌드가 꺾이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ABL 바이오 쪽으로 대장이 바뀔 것 같아요. ADC 쪽은. 그다음에 대형주 가운데서는 여태까지 대장은 제가 항상 산마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90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셀트리온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세가 뻗는 거는 삼바보다는 셀트리온이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VG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올릭스 같은 주식들이 한번 시세가 터졌었고 젠백스 이런 주식들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해외에 있는 이 빅파마들, 그 다음에 이 빅파마들에 투자를 하다가 돈이 남았던 이 자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남은 자금을 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특정 펀드를 구성을 하는데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산 배분을 하는 데에 일정 자금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개별 호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자산 배분 측면에서 갈아보면 되고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국채 수익률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나 이제 바이오 된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AI는 그 AI 하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잠깐 쉬면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했는데 야 수출주 답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트럼프 2.0과 관련된 거 이게 있었는데 트럼프 2.0에 해당하는 주식들을 한번 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 있어? 수출이 없잖아. 그러니까 바이오가 된다 해서 이제 국제 수익률을 다운시키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금 배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바이오는 상저 하고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거 등락에 나오면 어떻게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좀 약간 스킬적으로 사야 되거든. 지수의 위치라든지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들 좀 보면서 이런 건 계속 방송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많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